민주당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고법이 재판 날짜를 결국 6월 18일 즉 넘겼습니다. 근데 뭐 6월 18일 넘기면 아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더 이상 아마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법도 다 바꾼다고 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한동훈 후보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한동훈 후보가 이와 관련된 입장을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요즘 보면요, 이재명하고 싸우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예? 예. 그 한동훈 후보 올린 그 오늘 쓴 거 한번 페이스북 띄워주시고요.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이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오늘 처리합니다. 예. 독재 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일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꼴을 두고만 볼 겁니까? 이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상투 붙잡고 수염 잡아뜯으면서 드자비할 정신이 있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오늘 이게 재판 연기가 아니라 재판 포기입니다. 포기죠. 그렇죠. 네. 연기가 아니고 포기입니다. 사법권 포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풀잎은 바람이 불어야 눕는데 그 눈치 빠른 그 기회주의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옛날에 또 몇몇 정치인들이 검찰이나 경찰을 좀 비하할 때 검경은 그 정치검찰, 정치검사 뭐 이런 사람들은 정치경찰은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눕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검경이 아니고 이제 법원이 된 거예요. 판사가 된 거예요. 진짜 참 민주당 보면 정말 택도 없는 공세를 펼쳤잖아요. 지금 뭐 대법원장 탄핵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청문회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예 서울고법 판사들을 다 탄핵시켜 버리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 판사들이 겁을 먹어서 아마 저렇게 지금 연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아, 사법 사상 참 이런 굴욕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홍콩을 장악할 때 홍콩에도 중국에도 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법에서 판사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죠. 홍콩도 그러한 사법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산혁명부터 시작해서 2019년은 정말 어마어마한 홍콩 민주화 투쟁이 있었는데 이 민주화 투쟁의 마지막에 그 홍콩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000명이 검은 양복을 입고 홍콩 길을 걸어 나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소름 끼쳤어요. 네. 아, 홍콩의 법치주의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당시 홍콩 변호사회장은 영국 국적도 갖고 있는 영국인이었는데 변호사 3,000명을 몰고 길거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모두 알듯이 그 시위는 모두 진압이 됐고 홍콩은 완전히 중국화됐습니다. 홍콩 변호사회 회장은 영국으로 돌아갔고요. 홍콩 법원은 완전히 중국 법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2019년에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조금 더 소득으로 보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홍콩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는 한번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독재국가가 안 될 거라고 하지만 그런 사례들은 지금 21세기 뉴 노멀의 시대에 와서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이현종 의원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셨던 터키의 사례라던가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남미는 뭐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도 사실 이 주변 나라들이 대륙 쪽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전체주의 독재 국가들입니다. 딱 대한민국이 그 안에 아주 외로운 섬처럼 자유민주주의의 횃불을 들고 등대처럼 있던 나라였는데 이 나라도 이제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제 한동훈 후보의 이 페북글은 저도 아까 공유를 했는데 이재명 독재가 시작되면 한동훈 후보가 앞장서서 민주화 운동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도 함께 하겠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저는 2019년에 홍콩의 변호사들이 길거리에 3,000명이 나올 때 같은 그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곧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기기 어려울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뎌내고 우리가 만들었던 이 민주주의를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주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좀 길지만 앞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한동훈 후보는 그 앞에 우리 앞에 지도자로 서줄 것입니다. 자, 마지막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올려주세요.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다면 계속 그렇게 안에서 싸우십시오. 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독재와 계속 싸우겠습니다. 저는 계속해 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지금 시대에 무슨 민주주의 투쟁이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1987년 민주주의 투쟁을 해서 민주주의를 안착시켰는데 아까 우리 말씀드렸듯이 다시 독재로 넘어가고 있는 그 중요한 단계입니다. 저는 지금의 단계에서 우리가 제2의 민주화 운동을 이제 펼칠 때다라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듭니다. 네. 이제는 정말 사법부도 무력화됐고요. 또 이제 행정부 독재 정권이 됐죠. 의회도 저 세력들에 의해서 다 장악이 돼 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재명을 위한 법 개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정말 부끄러운 게 정말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인간들이 저 안에서 배지를 달고 저렇게 이재명 1위를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들은 그때 싸웠는지 정말 그 1987년 민주화 운동을 왜 했는지를 정말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죠. 예. 아까도 뭐 제가 어벤져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될 거는 생각 못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고 한국 민주주의를 이렇게 그냥 갑자기 3류, 4류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은 게 그게 저는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옮기면 윤석열과 이재명의 합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없었다면은 네. 이재명이 대통령 될 일도 없었죠. 저렇게 무소불위의 입법, 행정, 사법까지 다 장악하는 사실상 총통제 국가로 변질되는 그런 권력을 잡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거를 극복해내지 못한 국민의힘도 부끄러워해야 되고요. 뭐 저희 그 친한 게 한동훈 이 라인이 또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했고 또 당 대표도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좀 그 반성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게 대한민국의 양대 성과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윤석열 비상계엄과 이런 걸로 민주화도 퇴보하고 그렇죠. 경제도 지금 거의 제자리 네네. 걸음하고 이게 나라가 정말 이게 총체적 그 위기 그 단계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 이재명이 저런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경제가 그럼 잘 돌아가겠습니까? 다 퍼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엄청난 이제 그 막포저 그 재정 정책 쓸 거 아닙니까? 골병 들 겁니다 경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어떤 다짐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제2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정말 이런 독재의 어떤 음모를 이제는 우리가 버텨내고 싸우고 이겨내야 될 그런 중대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아마 한동훈 후보가 캠프 해단식을 했고 오늘 아마 이제 또 저녁에 모인다고 그러시죠? 예, 예. 오늘 모이면서 다시 새로운 투쟁을 위한 좀 결의를 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